혹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심하게 붓거나 잠깐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는 증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조용한 청소부인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신장은 정말 놀라운 장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고 척혈구 생성을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거의 증상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된 경우가 많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을 매일 드시면서도 실제로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60대 김 할머니는 3년간 매일 아침 감 2개씩을 빈속에 드셨습니다. 감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실천하신 건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진단 결과는 급성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 선생님, 몸에 좋다는 걸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비슷한 사례를 5건이나 봤거든요. 모두 감을 건강을 위해 드셨던 분들이에요. 한 분은 당뇨 관리를 위해 감을 우유와 함께 드셨고 또 다른 분은 변비 해결을 위해 하루에 감을 3개씩 드셨어요. 모두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진료실에서 저는 할머니께 감 자체는 좋은 과일이지만 드시는 방법이 문제였다고 설명드렸어요. 김 할머니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감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과일이에요. 감에는 비타민C가 귤보다 2배나 많이 들어있고 칼륨,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면서 감을 안전하게 즐기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방법은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 영양학이 모두 인정한 황금 비율의 섭취법이니까요.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세요. 혹시 지금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감 섭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사인 제가 직접 답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감이 신장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감이 몸에 좋다던데 신장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우리 신장을 집안의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큰 생수병 90개 분량의 혈액을 매일 처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우리 몸무게의 약 3배에 해당하는 혈액을 매일 정화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정수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터가 막히지 않아야 하죠. 바로 여기서 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적당량을 섭취하면 항염 작용을 돕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신장의 필터 역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탄닌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할 때 신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침전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침전물들이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에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구체는 정말 미세해서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마치 커피 찌꺼기가 배수구에 쌓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처음에는 물이 천천히 빠지다가 점점 막혀서 결국 물이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현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신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마치 파이프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이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만난 50대 남성분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상승해서 병원에 오셨죠. 알고 보니 매일 감 2개씩을 달걀과 함께 아침 공복에 드셨던 거예요. 1년간 조용히 쌓인 손상이 한 번에 나타난 거죠.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고 약물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0세 이상에서 신장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40%나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놀라운 것은 그중 상당수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한 경우였다는 점이에요. 감뿐만 아니라 은행, 토마토, 시금치 등도 잘못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감에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50%만 남아 있어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1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죠. 첫 번째는 소변 거품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약간의 거품이 날 수 있지만 변기 물을 내린 후에도 거품이 5분 이상 남아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이는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어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신호거든요. 특히 거품이 세제 거품처럼 끈끈하고 오래 지속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오신 환자분은 한 달 동안 소변 거품을 무시하고 지내다가 검사 결과 단백뇨가 심하게 나왔어요.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더 늦었다면 투석을 해야 할 뻔했죠. 두 번째는 아침 부종이에요. 특히 눈 주위나 발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30초 이상 남아 있다면 신장이 수분 조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부종은 신장이 염분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초기에는 아침에만 나타나다가 점점 심해지면 하루 종일 붓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폐부종까지 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세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평소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적혈구 생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적혈구 생성을 조절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겨요. 빈혈이 생기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숨이 찰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소변량과 색깔의 변화예요. 평소보다 소변량이 현저히 줄었거나 반대로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된다면 주의해야 해요. 또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붉은색을 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어야 하는데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을 띈다면 혈뇨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섯 번째는 고혈압이에요.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호르몬 체계를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기존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입맛 변화와 구취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또 입맛이 변해서 음식이 쇠맛이 나거나 짠맛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이런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장기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간은 3분의 2만 남아 있어도 재생이 가능하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그 부분은 영영 회복되지 않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감을 드실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 조합만 피해도 신장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감과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감과 함께 우유를 드시는데 이때 감의 탄닌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하기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이 덩어리들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혈액으로 들어가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조합을 자주 섭취한 분들에서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작년에 70대 박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30년간 매일 아침 감과 우유를 함께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신 후에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은 돌이킬 수 없었죠. 이런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탄닌 마이너스 단백질 복합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복합체는 우리 몸에서 분해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신장의 사구체에 침착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과 새우, 게 같은 갑각류의 조합이에요. 갑각류의 키틴 성분과 감의 탄닌이 만나면 신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체를 형성해요. 특히 가을 대게 시즌에 감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실제로 부산에 계신 어르신이 추석 때 홍시와 게장을 함께 드신 후 급성 신장염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간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갑각류에는 키틴 외에도 다양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들이 감의 탄닌과 만나면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신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요산 수치를 높이는 작용도 해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세 번째는 감과 고단백 견과류의 조합입니다. 견과류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비타민 E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죠. 하지만 감과 함께 많은 양을 드시면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소라는 노폐물이 나와요. 이 요소를 처리하는 게 신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감의 탄닌이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많이 드시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감과 고등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에요. 이런 생선들에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감의 탄닌과 만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또한 생선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결합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복합체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감과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의 조합이에요. 둘 다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함께 마시면 탄닌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또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하는데 감의 당분과 만나면 신장에서 당을 처리하는 부담이 커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감과 술의 조합이에요.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키는데 감의 탄닌이 이 과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소주나 막걸리와 함께 홍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신장 건강에 매우 해로워요. 알코올과 탄닌이 만나면서 간과 신장 모두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신장을 보호하면서 감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 영양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감을 드신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양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감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 체중 1kg당 10ml의 물을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이라면 종이컵 3컵 정도의 물을 감 섭취 후에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지표가 현저히 좋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감을 드신 후 600ml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돼요. 이게 생수병 1개 반 정도의 양이에요. 물이 감의 탄닌 농도를 희석시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폐물 배출도 도와주거든요. 마치 정수기 필터를 깨끗한 물로 헹궈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실천하실 때는 15분 간격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요.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면 물이 탄닌의 농도를 낮춰서 단백질과의 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역과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환자분들을 보면 한 달 정도 후부터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이에요. 주의할 점은 신부전이 심하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셔야 해요. 또한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갑작스런 수분 섭취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대별 섭취법입니다. 감을 언제 드시느냐가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감을 드시는데 이는 신장에 급작스런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권하지 않아요. 우리 신장도 생체 리듬이 있어요. 하루 중에서 신장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거든요. 이 리듬을 활용하면 같은 양의 감을 먹어도 신장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고 신장의 혈액순환도 좋은 시간이거든요. 한의학에서도 이 시간을 신장의 활동이 가장 원활한 시기라고 봐요. 신경이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를 신장 경락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의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양의 감을 먹어도 섭취 시간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지표가 안정적이었지만 아침 공복에 섭취한 그룹은 일시적으로 신장의 부담 지표가 상승했거든요. 특히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라는 신장 기능 지표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침에 감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복 상태에서는 탄닌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이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둘째,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바쁜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죠. 셋째, 아침에는 혈당이 낮은 상태인데 감의 당분이 급격히 들어가면 인슐린 분비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넷째, 아침에는 위산 분비가 활발한데 탄닌과 만나면 위석 형성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오후 시간대가 좋은 이유는 이미 점심을 드신 후라서 위에 음식이 있어 탄닌의 자극을 완화할 수 있고 신장의 혈류량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이라서 역과 기능이 최적화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오후에는 신체 활동이 활발해서 신진대사가 좋고 감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저녁 8시 이후에는 감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밤에는 신장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탄닌 성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특히 숙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감에 들어있는 당분이 밤에 혈당을 높여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감을 드실 때는 한 번에 하나,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격일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탄닌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감을 드시기 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신장 기능도 좋아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조합 섭취법이에요. 감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신장 보호 효과가 2배로 증가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감과 배 그리고 생강차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은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배부터 말씀드리면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감이 탄닌이 신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켜줘요. 아스파라긴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도 하고 신장에서 단백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동시에 이뇨작용을 도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죠. 배에는 또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장에서 탄닌과 결합해서 탄닌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탄닌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는 거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요. 이는 신장이 독소를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도 해요. 특히 신장의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 기능 보호에 도움이 돼요. 생강에는 또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 신장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으로 감을 섭취한 그룹이 일반 섭취 그룹보다 신장 보호 지표가 3배 높았다고 해요. 특히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라는 신장 기능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단백뇨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또한 혈중 요소질소 수치도 안정화되었고 전해질 균형도 좋아졌어요. 실제 활용법은 이래요. 먼저 얇게 썬 생강 2~3조각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생강차를 만들어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살짝 생강 향이 날 정도로만 하세요. 생강을 너무 진하게 우리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차가 식으면서 미지근해질 때 감 1개와 배 반 개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때 순서도 중요한데 배를 먼저 드신 후 감을 드시고 마지막에 생강차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배를 먼저 드시면 위를 보호하고 탄닌의 흡수를 조절할 수 있고 감을 드신 후 생강차를 마시면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30분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이 방법은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사용되던 감배탕이라는 처방인데 현대 영양학으로 분석해봐도 매우 합리적인 조합이에요. 옛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이죠.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감과 배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이 방법으로 드시면 감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한 달 정도 후부터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생강이 혈압을 약간 올릴 수 있어서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생강차를 연하게 드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또한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을 피하시는 게 좋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차로 대체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신장을 보호하는 감 섭취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와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도 있어요.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금기사항은 감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차가운 감은 소화기관과 신장에 급작스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거든요. 차가운 음식은 신장을 차갑게 만든다는 한의학 원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감을 드시기 30분 전에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 두셨다가 드세요. 입안에서 차갑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해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온도 하나만 신경 써도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하루에 2개 이상 드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감 한 개에는 약 15g의 당분이 들어있고 탄닌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감 한 개를 초과해서 드시면 신장의 당 처리 능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해요. 하루에 감 한 개, 이것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빈속에 감만 단독으로 드시는 습관이에요. 공복 상태에서 감을 드시면 위산과 탄닌이 만나서 위석이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덩어리가 소화기관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되죠. 실제로 의사들은 수술 후 너무 일찍 감을 먹어 내시경 시술을 받아야 했던 환자 사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을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거나 소량의 견과류를 드신 후에 감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벽을 보호하면서도 소화를 도울 수 있거든요. 올바른 순서로만 드셔도 문제없이 감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6가지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 건강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가 자주 부어요. 둘째, 소변을 본 후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셋째, 평소보다 소변량이 현저히 줄었거나 색이 진해졌어요. 넷째,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피곤해요. 다섯째, 발목을 누르면 자국이 30초 이상 남아 있어요. 여섯째, 허리 양쪽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 가끔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고 결과도 당일에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변 검사는 10,000원 정도, 혈액 검사는 30,000원 정도면 기본적인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감을 즐기는 완벽한 하루 일정이에요. 이 루틴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실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오전 7시 기상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서 신장을 깨워주세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전 9시 아침 식사 때는 감 대신 다른 과일을 선택하세요. 사과나 바나나 같이 탄닌이 적은 과일이 좋아요. 정오 점심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소화를 도와주세요. 녹차보다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가 좋아요. 오후 2시, 바로 이 시간이 감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배와 생강차 조합으로 드시면 완벽해요. 오후 4시에는 감 섭취 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15분 간격으로 3번 정도 나누어 드시면 돼요. 저녁 6시 저녁 식사 때는 단백질보다는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감은 물론 다른 과일도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적당히 조절해서 밤에 자주 깨지 않도록 하세요. 밤 10시 취침 전에는 따뜻한 물 반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감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 달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 상태도 좋아진다고 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올바른 감 섭취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정말 궁금해요. 아래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위한 감 섭취법을 시작합니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감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감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